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근처 포스만. 그 안쪽 바다에는 물개섬이라 불리는 작은 바위섬이 있습니다. 섬의 크기는 겨우 2헥타르 남짓. 모래사장도 없고 흙도 없으며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화강암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황량한 바위 위엔 수만 마리의 물개가 몰려 삽니다. 햇볕이 뜨거운 낮이면 온 섬이 갈색 몸으로 뒤덮이고 바닷바람 속에서 수컷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칩니다. 많을 때는 한꺼번에 6만 마리 가까운 물개가 이곳에서 새끼를 낳고 먹이를 찾아 헤엄칩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자연스럽게 백상아리들의 사냥터가 되었습니다. 특히 백상아리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지요. 그들은 물개를 향해 번개처럼 솟구치며 바다를 붉게 물들입니다. 그 장면을 보기 위해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잠수용 철창에 들어가 몇 미터 앞에서 바다의 왕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케이프타운에 왔다면 백상아리를 봐야 한다. 이건 거의 여행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5월 그 평화로운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한 어부가 해안에서 죽은 백상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파도에 떠밀려온 줄 알았지만 가까이 가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배가 정교하게 갈라져 있었고 간만 사라져 있던 것입니다. 며칠 사이 같은 방식으로 죽은 백상아리가 5마리나 더 발견됐습니다. 모두 배가 열리고 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년 수백 마리씩 포스만에 나타나던 백상아리들이 자취를 감춘 겁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상어들이 무서워 도망쳤다. 하지만 정작 무엇을 두려워한 건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사 결과 백상아리를 죽인 진짜 범인은 놀랍게도 범고래였습니다. 이 해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던 생물이었는데 상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던 시기에 범고래 무리가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매특허 사냥 방식이 백상아리의 몸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사나운 백상아리가 왜 반격도 못했을까? 몸에는 상처 하나 없고 마치 수술이라도 받은 듯 정확히 절개돼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년간의 관찰 끝에 그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범고래는 단순한 힘의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백상아리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어는 몸이 뒤집히면 강직 상태에 빠집니다. 몸이 굳고 움직이지 못하며 결국 숨이 막혀 죽습니다. 범고래는 이 점을 이용했습니다. 2마리가 상하로 교차하며 돌진해 상어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거대한 백상아리가 뒤집히는 순간 몸이 마비됩니다. 그제야 범고래는 조용히 다가가 복부를 절개하고 간만 꺼냅니다. 절개 부위는 마치 외과의가 수술칼로 그은 듯 정확했습니다. 왜 간만 먹을까? 백상아리의 간은 전체 체중의 3분의 1에 이를 만큼 크고 지방과 영양이 풍부합니다. 범고래는 다른 부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폭력적인 사냥이 아니라 정확한 계산이 깃든 수술 같은 사냥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포스만에서 백상아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포식자가 포식자에게 쫓겨난 생태계의 역전이었습니다. 범고래는 지구의 거의 모든 바다에서 살아가는 포유류입니다. 남극의 얼음 밑에서도 적도의 따뜻한 바다에서도 살죠. 그런데 지역마다 사냥 방식이 다릅니다. 먹잇감에 따라 기술을 바꾸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북대서양의 범고래들은 청어떼를 사냥할 때 협공 전술을 씁니다. 몇 마리가 둘러싸듯 자리 잡고 소리로 물고기들을 몰아넣습니다. 청어들이 겁에 질려 한 곳에 모이면 꼬리로 바다를 강타합니다. 거대한 수압이 일어나 수십 마리가 기절합니다. 그제야 범고래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건 사냥이 아니라 수학의 기술이었습니다. 남극 근처의 범고래들은 더 극단적입니다. 그들은 해안으로 몸을 던집니다. 육지 위로 올라온 물개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수톤짜리 거구가 모래사장을 미끄러져 올라가 물개를 덮치는 장면은 그야말로 폭력과 계산이 공존하는 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부로 던지지 않습니다. 조류의 흐름을 정확히 계산해 밀물 직전에 돌진합니다. 물이 다시 차오르면 자연스럽게 바다로 돌아갈 수 있죠. 심지어 새끼들에게 이 돌진, 사냥을 연습시키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이쯤 되면 범고래는 단순한 포식자가 아닙니다. 그건 지능으로 바다를 다스리는 전략가입니다. 본능 대신 머리로, 힘 대신 계산으로 움직이는 존재.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바다의 철학자라 부릅니다. 그토록 무서운 포식자지만 야생 범고래가 사람을 공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록이 시작된 이후 인간 사망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잠수부가 다가가도 범고래는 천천히 회전하며 눈을 맞춥니다. 공격 대신 호기심, 공포 대신 이해의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들을 잡아 수족관에 가두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 범고래 쇼가 인기를 끌자 수십 마리가 좁은 수조 안에 갇혔습니다. 그 후 50년 동안 35건의 조련사 공격 사건이 발생했고 그중 6명이 사망했습니다. 야생에서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범고래는 자유를 빼앗긴 순간 인간을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본능이 아니라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범고래의 대뇌 피질 주름지수는 인간의 2배 GI 5.7,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체가 유난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들의 사회는 목의 중심이며 어미가 죽을 때까지 새끼는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상당한 동료에게 먹이를 나누는 모습도 자주 목격됩니다. 한 연구자는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고래는 이익보다 유대를 택한다. 인간보다 인간답다. 바다에서 그들은 사냥꾼이자 가족이며 동시에 철학자입니다. 어쩌면 인간보다 먼저 공존의 의미를 깨달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사라진 백상아리의 뒤에는 언제나 조용히 바다를 지배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바다의 비밀도 함께 찾아가 보시죠.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다음 진실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